선생님이 지금 아까 나눠준 교재에서 오늘 이제 이게 뒤에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고 사실 이 개요서 수업의 가장 핵심은 얘야 이게 이 빨간색이 삼각형 수영이에요. 사실 이걸 오늘 지금 이제 수업을 갖다가 해서 잘 이해를 하면 뒤에 있는 수업을 갖다가 안 들어도 될 정도로 내용이 중요해. 그래서 이 수업을 갖다가 정말 잘 들어야 해. 지훈아,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지? 오케이.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할 때 과학 토론 대회 주제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지금 이거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올해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건 얘야 돼.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 할 때 이거 혹시 보지? 넷플릭스 안 보니? 안 봐? 넷플릭스에서 이 너네들이 여기 화두가 됐던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의 시리즈물이 다 우리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혹시 알아?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야, 근데 이 좀비는 다 우리 뭐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뭐 T1 바이러스, T2 바이러스, 무슨 뭐뭐 바이러스 가지고 다 바이러스를 만들죠. 자, 그럼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 바이러스는 너네들 생물 부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생물 부분에 집어넣으면 안 돼. 얘는 우리가 뭐에 들어가냐면 환경에 들어간다. 환경.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이 플라스틱에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야. 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게 코로나 바이러스지. 코로나19에 관련. 자, 이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산업 분야야. 자, 산업 분야라고 하는 거를 뭐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 얘는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여기다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나왔던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전엔 환경으로 들어갔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사람이 주전을 갖다가 거의 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원자력 발전소. 그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에서 나와야 될 건 또 뭐가 나오냐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인 거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태양광, 네, 우리가 여기서 풍력, 조력 이런 거 다 나오는데, 근데 요새 그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이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있어서 너네들이 그 이슈가 됐던 거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게 재산을 갖다 물려주는데, 재산의 일부 중에 뭐가 있었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밭을 물려주는 거야, 밭. 왜냐면 우리 평지에다가 땅에다가 태양광을 갖다 이렇게 인삼밭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을 갖다 만들잖아. 그거를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세태가 되게 바뀌었다.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혹시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그 사내 갖다가 물려받을 수 있으면 사내 임야를 물려받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재산에서 우리가 사는 국가가 너희들한테 비용을 지급한다. 무슨 비용을 지급하냐면 산소를 발생시켜서 공기를 갖다가 정화할 수 있는 자연 시스템에 대한 세금을 국가가 너희들한테 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재산 부여가 또 따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냐면 환경하고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 이거 식량이야, 식량. 식량. 근데 이 식량은 주제가 2년 정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그라들었었기 때문에 얘는 다시 나온다고 해도 지금 시점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 너네 그 코로나 지금 일부 시국에 우리가 여기서 먹는 게 제일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먹는 게 지금 문제가 안 돼. 다른 나라는 먹는 게 문제가 돼. 왜? 일단 먹는 거에서 이 수량이 못 따라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거 집에서 우리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배럴업 발달하듯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자, 근데 이 넷플릭스에서 아까 이 식량에 대한 문제를 갖다 다루는 것 중에 우리나라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지금 다시 방영하고 있어. 그게 지금 현재 전체 세계 순위 6위야. 근데 이 설국열차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갖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설국열차에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 바로 프로틴 바라. 단백질 바. 근데 이 단백질 갖다가 이거를 뭘로 만들어? 거기서 혹시 본 사람? 그래, 바퀴벌레를 만들어. 거기 바퀴벌레를 통 안에다 놓고 갈아가지고 그 가른 분쇄 가루를 갖다가 우리가 양갱이 우리 먹는 양갱이 있지? 양갱이처럼 만들어서 공급을 해. 그런다고 안 먹을 거 아니잖아. 왜? 그들의 곤충을 갖다가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 어디야 저쪽에 장충단 공원 있잖아. 거기 가면 곤충 음식을 갖다 파는 가게가 있어. 파스타를 다 밀가루처럼 그걸 다 곤충가루로 밀가루를 갖다 만들고 과자를 갖다가 곤충을 얹어서 그걸 우리가 먹어.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게? 그래서 맛있다고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쉐이크 있지? 밀크 쉐이크. 그걸 곤충을 그 미럼을 갖다 갈아가지고 그 쉐이크를 갖다 먹는데 갈아서 사람들도 맨 처음에 느느리 같은 표정을 갖다 보였어. 근데 먹고 나서 계속 가. 그 가게가 지금 10년째 운영이 되고 있어.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대로 하면 1년도 채 안 돼서 오해했어야 돼. 망했어야지. 은혜야 괜찮아. 진짜 맛있어. 나중에 먹어봐봐. 시켜서. 그건 과자 비싸. 하나에 3,000원씩이야. 비싸. 선생님은 나도 선생님도 곤충 별로 안 좋아해. 특히 바퀴벌레 완전 안 좋아해. 내가 예전에 선생님 어릴 때 바퀴벌레가 막 입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뭐 기어다니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곤충 누가 좋아하겠어. 근데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경우에 99.9%가 몸 전체가 다 단백질이야. 너네 미럼 먹어봤어? 미럼? 네. 미럼 어때? 맛이? 그래 담백해. 고기보다 더 맛있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식량에 대한 문제.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임파서블 푸드가 나와. 근데 맥도날드에서 혹시 아침에 모닝버거 시켜 먹어본 사람? 거기에 에그 패드 들어가지? 에그 패드 맛있어? 맛이 없어? 왜 맛이 없냐? 너네 그게 설마 진짜 달걀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 아니겠지? 그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가짜 달걀 패드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5만 개씩 미국에서 받아 건너서 와. 그래서 맛이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임파서블 푸드야.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임파서블 푸드에 우리가 식량난을 갖다 해결하려면 우리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유전자 우리가 여기서 제조업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서 화두가 되는 유전자 변형식물 GMO 뮤턴트지? 뮤턴트 오가닉.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화두가 안 될 수가 없어. 자,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어떻게 돼 있다고? 연관성이 있다고. 다 연결돼 있어. 얘가. 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아까 선생님이 미세먼지를 갖다가 줄이는 데 있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지? 자, 근데 이 전기 자동차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갖다가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지금 우리가 전기를 갖다 생산해내는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돼야 돼? 더 많아져야 되겠지? 근데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몇 개까지 우리가 걸릴 예정이었냐면 78개까지 우리가 걸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59개에서 스탑했어. 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에너지 생산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심각하게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어떻게 됐어? 바꾸겠다고 얘기했잖아. 자,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앨 수 없어? 왜?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하잖아. 1번 터졌잖아. 생산나는 대체 에너지가 별로 대체 에너지가 없다? 다른 화력 발전소 있잖아. 근데 너무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죠. 원자력 발전소가 근데 왜 돼? 우라니가 거기서 핵 분열시켜서 그래서 핵 분열을 시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근데 그 양의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그 이상한 프로펠러를 돌리면 그러면 그 전기가 생산. 자, 여기서 원자력 발전소가 너희들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거 수업 원자력 발전소 수업이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줄 텐데 원자력 발전소는 딱 두 가지만 일단 생각하면 돼. 이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모든 발전의 33%를 차지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30%가 넘어가는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어때? 적은 양이야? 엄청난 양이야.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전기 못 써. 그 대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면 되잖아요. 아니 오염되잖아. 그래서 화력 발전소를 실제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어 개수를.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완전히 무공해야. 자,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터지면 문제가 된다고 했지? 근데 우리나라 이 원자력 발전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 왜? 야, 서울에다가 짓지. 왜 자꾸 우리 땅에다가 지어? 근데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우리가 그 발생되는 열을 갖다 식혀줘야 되니까 어디다 있어야 돼? 물가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물가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꼭 해수가 필요해. 많은 양의 물을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해수를 갖다가 유입해서 버려지는 폐수 있지? 해수를 버리잖아. 그 버려지는 우리가 그 해수가 온도가 몇 도로 버려지냐면 80도씨로 버려져 바다에. 그럼 바다가 계속 어떻게 될까? 그래, 그래서 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야. 온난화의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몇 개나 있는지 알아야지. 33%를 차지하는 이 원자력 발전소가 27개가 있어. 근데 이 27개가 27개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이 항아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기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가 27개가 있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 총 6군데가 있는데 그 6군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내에 여기는 이 돔처럼 생긴 게 7개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뭐냐? 바로 지진이야. 그럼 지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여기서 충실하게 해야 돼? 내진 설계. 그래서 내진 설계를 갖다가 얼마까지? 7.0 이상까지. 왜? 백두산이 터지면 지진이 6.7로 우리 남쪽까지 우리 내려와. 그럼 흔들리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빵빵빵빵 터지면서 내려오겠지?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 서울 피해가
서울은 피해가 없어. 왜? 여기서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후쿠시마 원전이 우리나라에 방사능을 뿌린다라고 우리가 방송을 갖다 했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왜?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우리나라 위치상 지정학적으로. 왜? 우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바람이 다 어디로 가? 이렇게 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라도에 있는 이게 터져도 일로 가. 여기 있는 게 터져도 일로 가. 서울은 어때? 얘는 완전 안전.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안전한데 어디가 우리가 위협이 되냐? 중국의 우리 해안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 기가 56기야. 지금 현재. 앞으로 중국은 이거의 개수를 150 몇 개까지를 늘린대. 그럼 중국에서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해? 영향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위협을 우리나라 자체는 지진으로 잡지만 이거는 나중에 거기다 메모를 갖다 꽂게나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원자력 발전소의 우리 존폐 여부를 우리 따질 때 우리나라 거는 지진으로 따져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다 꼭 뭘 써야 돼?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 표현을 갖다 써야 돼.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 위치.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위협은 바로 중국이야. 왜 중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편서풍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존폐 여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편서풍 얘기가 나오는 거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편서풍에 대한 이야기, 중국 이야기는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완전 다르게 볼 수 있는 저기를 갖다 제기해.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따질 때 이제 이것들은 장점인 거고, 야,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단점이 있어. 왜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해체하려면 해체 비용이 들어가잖아. 600억이 들어가.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사람이 들어간다면 여기는 이 방사능의 낙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다 죽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려면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 로봇. 근데 무슨 로브? 그냥 안 붙는데. 그럼 뭐가 발달해야 돼? 그럼 이 상업이 다 어떻게 돼? 이게 하나 다 연결되지? 그런 맥락에서 묶어놓은 거야. 그리고 로봇을 갖다가 움직일 때 계속 배터리 충전시켜 줄 거야, 얘들아? 그럼 로봇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 이 리사이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서 그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여기 로봇 산업에 또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의 해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되어서 줄여주려면 이 자율형 로봇이 들어가서 이것을 해체하는 수밖에 없어. 너네 그 방사능 폐기물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 쓰고 남은 그 폐기물. 그거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하냐면 땅 여기 우리가 이런 벽 한 다음에 콘크리트 두께 있지? 콘크리트 두께만 100m야. 거기다 묻는단 말이야. 그런 폐기물을 갖다가 우리가 쓰는 곳이 여긴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후쿠시마 원전 그 터지고 난 지금 이 지구에 거기가 반경 30km 내에 생물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늘 해바라기 있지,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해바라기 변종이 나왔는데 해바라기 앞에 꽃이 있고 꽃이 있고 꽃이 있고 꽃이 있고 꽃이 있고 꽃이 있어도 해바라기 안 움직여. 빛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다 꽃이 펴 있어. 해바라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자기가 그냥 서가지고 빛을 받고 있다니까. 그리고 염소가 나왔는데 염소 발이 몇 개야? 8개. 눈은 사이클롭스. 그리고 개구리가 나왔는데 물고기가 나왔는데 물고기가 이게 뭐냐면 입이 있는데 입이 또 있어.
이게 우리가 보통 쌍두라고 하잖아.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우리가 샴이라고 하는데 그 샴이 어떻게 됐어? 아니고 얼굴 두 개가 몸 두 개가 포개져 있다. 토끼는 귀가 없어. 그 강아지 다리가 어디 있어? 여기. 이게 지금 현재 일본에, 그래서 일본 그 안에 후쿠시마 원전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못 살아. 30km 안에. 근데 그것도 말이 30km지 그 근방에 더 어떻게 되겠어? 다 퍼졌겠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일본에서 문제가 됐네요? 아니야. 아까 이거 편서풍 영향 때문에 어디로 날아갔어? 캐나다. 8시간 동안 계속 날아간 거야. 캐나다. 2010년에. 그 2010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겠지. 아팠다면 그 이유 때문에 아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앞으로 우리가 쉽게 하려면 이 손바닥의 양면이야.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우리가. 자,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우리 줄이기 위해서 아까 태양광 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자, 이 태양광 산업은 장점은 전기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에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전기 도둑을 갖다가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기 도둑이라고 해서 전기를 갖다가 중간에 우리가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화가 나? 한국전력에서 화가 나지.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태양광 산업을 갖다가 권장한 거야. 근데 LG라는 회사에서 이틀 전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태양광 산업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어. LG전자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 패널을 LG전자에서 만들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의 장점을 갖다가 비춰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전기 도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또 방지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를 갖다가 뭐해? 다 끌어모으는 곳이 필요하겠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관리 센터 또는 에너지 집중 관리국 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 쓸 수 있어. 이 표현은 나중에 너희들이 바꿔서 이야기해도 돼. 이거는 너희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이건 선생님이 그냥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모아서 이걸 갖다가 리사이클링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센터가 필요해.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는 후진국이야. 왜 후진국이냐? 한 예가 있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마을이 있는데 그걸 한전에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우리가 전기 생산을 갖다 안 하니까 한국전력에서 그 생산해낸 전기를 갖다 이용을 못하도록 3년간인가를 갖다 전기를 차단시켰어. 그러니까 그 전기가 우리가 생산이 안 되는 또 우리 날씨가 흐린 날에 이런 데는 전기를 어떻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계속 싸움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한국전력에서 그 마을에 돈을 주고 있어. 왜? 전기를 생산해내고 남잖아. 그 남는 에너지를 갖다 다른 마을에다가 전기를 써버리는 거야, 한국전력이. 그래서 그 한국전력이 그 마을에 전기를 갖다가 다시 공급받아서 다른 마을에다가 전기를 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거 왜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냐면 스위스나 이런 나라는 자원이 없잖아. 근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전체 수출 물량의 약 40% 정도를 갖다가 전기가 차지해. 그래서 우리 유럽 각국에다가 생산해낸 이 부분의 전기를 공급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부산 쪽이나 울산 쪽에서 생긴 그 전기를 일본에다가 공급하는 마을들이 있어. 그러면 또 우리가 전기를 갖다 전기를 팔아서 뭐 하는 거야? 수입을 내는 거지. 그 전기, 너네들 집에서 쓸 때 전기 막 4만원, 5만원 많이 나올 때는 전기가 에어컨 틀은 우리 이렇게 여름철 할 때는 40만원, 100만원 나온단 말이야. 많이, 이게 왜냐면 쓰면 쓸수록 그 쓰는 양에 따라서 추가금이 붙기 때문에 전기 우리가 쓰는 양도 조절을 갖다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지금 너네가 암호화폐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런 것들 할 때 문제가 왜 되는 줄 알아? 엄청난 양의 전기를 갖다 써.
그래서 우리가 그 비트코인 왜 채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냐면 전기가 갑자기 급하게 우리가 소모가 되는 것들 있지? 그거를 한국전에서 찾아내.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단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 태양광은 늘의 장점에서 단점이 있는데 태양광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장점만 많은 것 같은데 단점도 있어. 왜? 얘 태양광이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태양광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전자기장이 엄청나게 세게 발생을 해. 한 사례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전자석 할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건데 전기가 흘러가면서 거기서 우리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미국의 텍사스라는 마을 자체가 40%의 암 발병률이 높아진 사례가 있어. 근데 그 마을에 암 발병률이 40%가 높아져서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 됐다라고 전 세계에 공표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 핸드폰에다가 금딱지의 전자파 차단 이 칩을 갖다가 붙이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었어. 근데 그 원인을 갖다가 여기서 찾아내는데 40년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 전기가 지나가는 너네 그 위에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 전선이 지나가는 밑에 있는 집은 살지 않는다고 원칙이야. 왜? 그 전자파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공급하면서 지나가면서 전자파를 발생시킨 걸 그 밑에 있는 집 사람들이 어떻게 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암 발병률에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이 지나가는 집 밑에는 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전선이 지나가는 집 밑에 있는 집은 싸. 이유가 다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았는데 중요한 건 태양광이 설치되어져 있는 곳은 주택가가 아니잖아. 다 어때? 산지고 평지잖아. 근데 전자파 때문에 누가 죽어? 생물이 죽어. 식물이 죽어. 뭐가 죽어? 나무가 죽는다. 특히 한 사례로 밀양이라고 하는 곳이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광을 설치한 한국전력이 정말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었어. 3년 됐어, 3년. 근데 왜 최근이라고 하느냐? 한국전력이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했거든. 뭘 인정을 안 했느냐? 그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여기 우리가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 앞에 뭐가 있냐면 과수원이 있어. 근데 과수원에 있는 그 식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양광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말라 죽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뿌리에 곰팡이가 생기고 가장 멀리 있는 거는 열매가 기형이 됐어. 이게 밀양의 과수, 배를 갖다가 키우는 과수할 수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게 전자파 때문이라고 하는 걸 뭘로 입증해? 근데 한국전력이 두 손 들었어. 이게 전자파 때문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입증된 사례야. 그래서 이 식물들이 전자파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단점도 생기는 거야, 단점. 그럼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너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럼 개선점에 대해서 찾을 때 뭘로 찾을 거야? 전자파 차단 장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너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갖다 설명하려면 뭘로 해? 그림을 갖다 그리던지 아니면 작게 그리고 그림 그린 다음에 그냥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림을 갖다 분해하듯이 그거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돼? 설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 이거. 자,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사람이 거기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 누가 해야 돼? 왜? 편의성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 환경이야. 자, 아까 저기 있는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소나 이제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건 아까 이야기했었고, 미세먼지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해상분수나 국내 두 개에 대한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근데 이 플라스틱하고 여기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조금 고민이 돼. 근데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너네 5호 물병이라고 들어가니? 5호 물병? 5호 물병은 우리가 먹고서 버려도 그것이 썩으니까 문제가 없잖아.
근데 너네 5호 물병이 얼마 만에 썩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아, 우리가 쉽게 분해가 되는 생분해 물질로 우리가 만든 거 있어.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5호 물병 얼마 만에 썩는지 들어본 적 있냐고. 모든 우리 전국에는 5천만 국민들이 쓰고 마음대로 버려. 근데 그거 버리고 나면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처치할 공간이 어떻게 돼? 없잖아. 그래서 공간이 없고 중요한 건 썩는 기간을 우리가 몰라. 근데 플라스틱이 왜 문제가 되냐면 플라스틱 즉 우리 비닐은 썩는데 약 600년의 시간 이상이 걸려. 근데 우리나라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엄청난 걸 갖다가 만들어냈지.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즉 비닐을 우리가 여기서 짧게 분쇄시켜가지고 가열을 갖다 하잖아. 몇 도? 400도로. 그럼 여기 플라스틱이 이게 다 석유 화학 제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중진류, 즉 중유하고 경유가 나와. 거기에 휘발유까지 뽑아낼 수 있어. 얼마? 1톤에 64%나 되는 양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입증이 됐어. 지금은 처리 능력이 1톤밖에 안 돼, 하루에. 근데 늘리겠다고 발표했어. 하루에 10톤씩. 근데 이 플라스틱을 갖다가 없애면서, 줄이면서 내가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다 쓸게요. 자, 에너지 관리 공간에서 자, 우리가 김치가 묻어있는 비닐이어도 상관없어. 얘를 갖다가 400도씨로 가열을 갖다 하면 비닐을 중질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64%. 즉 1톤에 갖다 넣으면 640리터의 우리가 기름을 갖다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의 이 사실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석유 생산을 할 수 있냐 없니? 없지. 근데 우리나라가 석유 생산을 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어? 가공을 할 수 있어. 근데 왜 두바이에서 그 만수르가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투자하는 줄 알아? 만수르가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나라는 석유 원유를 생산을 해내지 못하지만 두바이에 있는 걔네들은 석유를 갖다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로 세계 각국에 있는 가공 공장에다가 원유를 보내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석유 정유 공장, 즉 가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공장 5대 공장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만약에 석유를 갖다가 우리가 주지 않으면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공되어진 석유를 갖다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공한 석유를 뭐해? 다시 되파는 중간 상인이야. 근데 지금 이 중간 상인의 역할을 갖다가 하다가 자, 중간 상인에서 어떻게 돼? 석유를 갖다가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게 선생님 이 표현에 내가 붙인 거야. 2차 산유국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개망신당했던 게 하나 있어. 뭐냐? 필리핀에다가 4천억을 갖다가 주고서 우리 쓰레기를 갖다가 받아달라고 했다가 필리핀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쓰레기가 다시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 와서 쓰레기산을 갖다 만들었던 아주 창피한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쓰레기산의 대부분들이 다 뭔가? 이 플라스틱, 고무 타이어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재생산해내고 에너지를 다시 환원시켜서 쓸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가 굳이 버려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그걸 다 뭘로 바꾸면 돼? 이걸 바꿔주면 되는 거지. 바꿔주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것들 쓰레기 걔네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거 다 받아다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거 가공하면 우리는 제2차 산유국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 그럼 지금에 있는 휘발유 기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 비싸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지? 장점이 더 많은 일이란 말이야. 쓰레기 버려진다고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너네 곤충 먹는다고 되게 싫어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밀웜이라고 하는 그 곤충의 유충은 너네 뭘 먹고 자라냐면 걔가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먹고 자라. 근데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은 탄소가 없는 무기물이야. 근데 걔가 배변을 하고 똥을 싸잖아. 유기물로 바뀌어. 그래서 그 밀웜이 되게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갔어. 왜? 생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전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얘네들을 그 중에서 밀워에 뭐를 찾기 시작했냐면 그 스티로폼하고 플라스틱을 갖다가 분해하는 분해 유전자를 갖다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분해 유전자를 갖다 찾아서 어떻게 생물에다 넣는 거야. 그걸 갖다가 다음 세대의 생물들이 태어나면,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에 만약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태어난다? 생각해봐. 그럼 우리한테 이상이 없어. 곤충 유전자가 들어와도 원래는 이게 그 생물학적으로 안 돼. 종간. 곤충의 유전자가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바다에서 우리가 생선을 먹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내 몸에 축적해도 내 몸에서 분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나는 걱정 안 하고 먹을 수가 있게 된다고. 거꾸로 너네 바다에서 지금 이제 여기 영상은 없지만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을 또 밴드에다 좀 올려줄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바다에서 우리가 정말 너네 보라카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어. 근데 그 보라카이 관광지가 앞으로 3년 동안 여행을 갔다가 안 받지? 여행객을 안 받아. 왜? 바다가 있잖아. 우리가 볼 때 너무 깨끗한데 바다 속에 들어가면 쓰레기가 너무 떠다녀. 근데 투명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지도 않아. 바다가 투명한데 떠다녀. 거기서 이게 우리가 셀카를 갖다 찍는 잠수 다이버가 다니면서 이걸 헤치고 다녀야 될 정도로 바닷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런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고래가 먹어줘봐. 고래가 먹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쓰레기가. 금방 없어지겠지? 왜? 고래가 하루에 먹는 물의 양만 약 한 110만 톤 정도로 갖다 먹는데 그걸 다시 싸는 거야. 근데 그걸 먹으면서 만약에 고래가 소화를 갖다 시켜. 뭘로? 얘로. 그럼 고래가 어떻게 돼? 그걸 청소부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 그리고 고래가 싸는 똥은 우리가 뭐가 있다? 거기에 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 똥이 있는 곳에 항상 엄청난 양의 플랑크톤이 있어. 잘 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플랑크톤이 많은 바다에는 뭐가 많겠어? 물고기가 많아. 그럼 물고기가 많으면 어획량이 어떻게 되겠어? 물고기 잡는 양이 늘어나겠지? 그럼 누가 좋아 결국은? 우리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생태계적인 이 순환의 고리를 갖다 늘려갈 수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로 우리가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이용해서 10년간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생태계 복원을 그냥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아까 미럼 되게 징그럽고 유충이니까 한데 근데 미럼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럼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스티로폼을 없애는데 우리가 쓰다가 미럼이 갑자기 성충이 됐어. 그것도 막 1000만 마리나. 1000만 마리면 미안한데 이 강의실을 채우고도 남아. 그냥 날아다니는 거 말고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채우고도 남아. 그러면 그 1000만 마리 어떻게 할 거야? 먹어야죠. 어떻게 해? 튀겨서. 튀겨서. 곤충 튀겨서 먹어봤어? 진짜?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는 아니고 메뚜기 같은 거. 메뚜기 맛있지? 먹었는데 그냥 말을 해. 그냥 조금 맛있는. 조금 맛은 있었어. 지금. 근데 자 강의가 선생님 미안한데 자 여기서 그런 갈색 이게 미럼이 자라는 그 성충을 갈색 거덜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해. 근데 갈색 거덜이 1000만 마리가 되면 자 그걸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 근데 단백질을 다 파우더로 만들어. 자 근데 단백질 파우더로 만들었는데 그 왜 중요할까? 곤충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끝에 가서는 식량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네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이야. 미국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코딩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부흥이고 잘 되는 산업 분야이긴 하지만 가장 지금 여기서 20대, 30대가 이끌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가 핵심이 농업이야. 농업은 1차 산업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 4차 산업이잖아. 근데 왜 1차 산업에 그렇게 시간 투자를 갖다 하는 걸까? 바로 얘 때문이야.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건 우리나라 LG전자가 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LED를 갖다 개발을 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CJ 팜을 만들었어. CJ 팜, CJ 농장. 너네 CJ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깻잎, 그 다음에 상추, 이거 다 그 태양광이 아니라 그 우리가 간접적으로 조명한 그 LG전자의 LED에서 빛을 갖다 받고 자란 애들이야. 그걸 우리가 먹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 지금 현재 농업을 할 수 있는 대형 농장들이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 농장이라고 한다. 근데 이 스마트 농장이 대박이야.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 왜? 물 주고 하는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전개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상추 있잖아. 상추 너네 하나 이렇게 따먹으려면 2주가 걸려. 2주 자라는데. 근데 이 인공지능 기반을 갖다가 하면 우리가 2주 내에 상추 4번 딸 수 있어. 그러면 상추를 갖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한 번 판매할 걸 갖다 몇 번 판매해? 4번 판매하니까 생산성이 어떻게 돼? 훨씬 높아지지. 그리고 엄청 깔끔하고 엄청 깨끗하고 엄청 잘 자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아, 참, 그리고 중요한 건 흙이 필요가 없어. 흙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이끄는 사람들은 나이 먹은 아저씨들 50대, 60대가 아니라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니까. 너네 우리나라 딸기 엄청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딸기 다 어디로 수출될 것 같아? 일본? 아니, 저 멀리 있는 네덜란드에서 가져왔다. 1년 연간 우리나라 농산물을 갖다가 사가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정부에서 310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어. 그럼 그걸 다 누가 받아? 우리나라?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농가에서 받는 거야. 그래서 너네 부찌뽕이라고 해서 너네 들어봤니 혹시? 나 선생님 들어보지도 못한 거야. 근데 그 부찌뽕이 뭔가 이렇게 음식들을 해먹을 때 거기서 넣는 조미료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찌뽕을 갖다가 누가 하냐면 연예인 중에 이상인이라는 사람이 7,000평의 땅에다가 우리가 그걸 해. 그래서 7,000평의 땅에다가 우리가 그걸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시스템화 시키고 있는 거야. 다. 그러면 그 새로운 스마트 농장이 또 우리가 나온다니까. 스마트 농장은 여기 있는 이 건물에다가 해도 돼. 장소가 필요가 없어. 왜? LED, 광합성 할 수 있는 LED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굳이 뭐해? 필요가 없다니까.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까 그 곤충의 단백질, 식물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못 쓰는 것들 식물들을 갈아서 단백질을 갖다 뽑아내? 근데 왜 단백질을 갖다 자꾸 얘기하냐? 너네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없어? 못 살지? 왜 못 살아? 왜 못 살까? 응? 왜 영양 단백질이 부족하면 왜 영양분이 부족해? 우리 커서 답변을 못하겠지. 알았습니다. 자, 단백질 부족하면 왜 우리가 못 살까? 자, 우리는 대답 잘했는데 우리는 단백질을 갖다 생각하면 다 뭘로 가? 근육으로 가. 근데 너네 놓치면 안 돼. 단백질은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야. 근데 왜 성분이 중요하냐?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야 돼. 호르몬과 효소를 갖다가 안 만들면 내 몸의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곤충 단백질이지만 먹어야 한다고. 이제 이해됐어? 왜?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동물이 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어.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 돼지. 원숭이 맞지? 원숭이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원숭이보다는 돼지가 훨씬 장기가 더 비슷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의학계통에서는 돼지의 심장을 갖다가 사람한테 이식해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점검하고 있어. 지금 최근에 돼지의 우리 인슐린을 갖다가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식해가지고 우리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냈잖아. 돼지의 이게 신장 있지, 신장. 돼지의 신장을 갖다가 당뇨 환자들에게 이식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거의 지금 성공리에 끝나가. 돼지의 신장까지 지금 이식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
근데 우리 장기가 이식이 되면 그 장기가 이식되어진 그 사람의 느낌, 동물의 느낌들이 그려진다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이식되어진 사람들이 꿀꿀꿀거리지. 아니 많이 먹게 될지. 그럼 뭘 아니 왜 생물의 습성을 그대로 가진 거 아닌가 진짜로.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자, 근데 돼지가 중국에서 뭐가 나왔냐면 너네 근육돼지 들어봤어? 너 봤지? 근육돼지가 중국에서 있어요. 유전자 제조학 기술로 비계를 갖다가 우리가 줄이고 태어난 김종국 돼지. 일명 종국돼지야. 우리 그렇게 불러. 왜? 진짜 근육밖에 없어. 돼지가. 알도 이렇게 여기 뭐 근육이 사람보다 더해. 여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근데 그것들을 다 유전자 제조학 기술로 만들었잖아.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되겠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많은 생물들이 태어나겠지. 여기서 이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너네가 지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어질 생우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즉, 만약에 자식을 갖다가 우리가 태어나게 할 때 내 자식이 아픈 거 좋아? 싫지? 그러면 자식이 아프지 않게 하려면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해? 없앨 거 아니야. 그러면, 없애면 잠깐만. 얼굴은 누구로 하지? 송강으로 할까? 그러면 머리카락 스타일을 꼬불로? 아니야. 팔 길이는 좀 길게, 키는 180cm 정도니까 누구누구처럼.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은 자기만 가지고 있겠어? 옆에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겠지. 근데 나중에 아이를 안고 태어났는데, 옆에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맞춤형악이라고 얘기해. 근데 맞춤형악에는 태어나게 해준 부모의 유전자가 따로 있고, 길러준 부모가 있어. 그래서 생물학적 부모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 부모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리모라고 해요, 대리모. 그래서 그 대리모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전자 제조학 기술입니다. 하지만 희귀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갖다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너네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식량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아까 임파서블 푸드를 갖다 잠깐 얘기했는데 너네 콩고기라고 먹어본 적 있지? 콩고기. 우리가 콩알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만든 고기 형태의 반죽이야. 근데 그거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식감이. 근데 우리가 걔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일반적인 고기보다 색깔이 더 어때? 시커매. 더 시커매. 근데 우리가 일단 맛은 우리가 그래서 고기의 그 질감이 나기 때문에 먹어. 근데 이 임파서블 푸드는 기본적으로 식물에서 뽑아낸 단백질만을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의 논제가 주어질 수 있는 거 너네 비건이라고 있잖아. 비건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 식물한테서 뽑아낸 단백질로 고기 형태를 갖다 만들어서 비건한테 주면 그건 정당한 거냐 안 한 거냐? 그치? 근데 그거를 옳다 찬반을 붙인 논제가 있었어. 옳다? 아니다. 그게 거기서 등장한 게 임파서블 푸드야.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한테 식감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 우리 채식주의자들한테는 새로운 소식인 거지. 나도 단백질을 갖다가 내가 먹어서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끔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이 식량에서 임파서블 푸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식량량을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면에서의 어떤 영양성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어. 자, 봐봐. 식량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인도가 205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인구 13억에서 약 50억 가까이로 늘어난다고 그래. 근데 2100년이 되면 인도의 인구는 150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 전 세계 그 지구의 인구는 약 300억.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중국은 인구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아이 한 명에 우리가 플러스 1이 되면 1,200만 원의 세금을 매년 내야 해.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가족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매년
중국에다가 정부에다가 약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조건으로. 근데 그걸 4천만 원씩 내려면 그 부모에 뭐가 있어야 돼?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의 수는 뭐가 되냐면 경제적인 지표가 돼버렸어, 중국에서는. 근데 중국은 2050년이 되면 인구가 지금 현재 숨어있는 인구까지 포함해서 17억이야. 근데 2050년이 되면 인구가 30억, 그 다음에 2100년이 되면 인구가 약 50억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어떻게 돼, 인구가? 줄고 있잖아. 자, 근데 인구가 늘어난 그 두 나라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거리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거지. 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의 식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양을 앞으로 어떻게 해? 조절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 4년 사이에 알약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 현재 그 식감을 우리가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 그런 약재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있지만 그거는 어때? 그냥 기능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의 약을 갖다 먹어도 영양 보충까지 가능한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세태가 많이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싫어졌어. 어디로 가? 우주로. 그래서 우주 개발 러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들과 다 맞물리는 것들이야.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다 하나.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전반적인 걸 다 설명한 건 아니야. 여기 한정되어진 공간에서 지금 이제 떠들다 보니까 여기서 해야 될 것들. 근데 여기서 올해 지금 설명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들어가는 것들, 넷플릭스에 대한 이 영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중간상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올해 새롭게 추가되어진 이론들이야. 작년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작년에 없었거든. 선생님이 항상 뉴스 내가 보고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최신 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시사적인 부분을 올드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요소가 트렌드를 못 따라가.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해박해야 돼. 이거를. 자, 여기까지 질문. 비닐에 400% 데우면 화학물질 나오죠. 그거를 여기서 내가 얘기해줄게. 그 노벨상을 갖다가 주는 뭐라고 해야 돼? 대회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노벨상에 우리 반대되어지는 대회가 하나 또 있는데 이그노벨 대회라는 데가 있어. 근데 이그노벨 대회에서 이스라엘의 과학자 2명이 뭐를 갖다 했냐면 달걀을 삶았는데 달걀을 원래 날달걀 형태로 바꾸는 기술을 갖다 내는 거야. 근데 진짜 간단했어. 거기서 그 단백질을 갖다가 우리가 원래 이 고체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액체 상태로 만드는 거가 되게 힘들잖아. 근데 센트리퓨즈라고 해서 원심 돌리기 있지? 그거를 갖다가 5000rpm으로 15분을 돌리니까 달걀의 흰자가 다시 풀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누구도 생각을 못한 거야. 그냥 흰 달걀이 익어버려서 고체가 되면 그만인 거지.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뭘 시사를 했냐면 분자의 사슬 구조를 갖다가 무너뜨리면 우리가 원래 원재료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과학자가 그거에 열광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재료에 대한 한계성을 이미 느끼고 있단 말이야. 재료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거기서 그 주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못 사는 없는 나라는 없는 대로 잘 있는 데는 우리가 많은 대로 우리가 쓰는 이 약간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 나라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발견을 갖다 해야 되니까 버려진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잖아. 그러다 보니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한예는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또 네가 커버리면 어떻게 해? 옷을 버려야 되잖아. 근데 옷 쓰레기 분리수거에다가 버리면 그거는 입는 사람이 입던 거를 갖다가 다시 입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근데 너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다 석유화학 제품이란 말이야. 그러면 저기 석유화학 제품을 갖다가 우리가 휘발유의 다음 단계인 나프타인데 나프타를 다 바꿔버리면 저거는 너 입었던 옷이지만 너 입었던 옷을 갖다가 생수병을 만들거나 필통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만들어낸 게 이건데 얘가 400도에서 450도로 이렇게 우리가 가열을 갖다 하면 근데 원래 그거를 갖다가 우리 만들 때도 이 온도를 써.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이게 다시 가열하면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다시 원래 원재료로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발생되어야 되는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분자구조를 바꿔서 물질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64%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 이 관리 시설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있지? 그 에너지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전환율이 99%인 거야.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그 관계자분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뉴스에서 방송한 영상이 있는 완전한 팩트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지는 게 1도 없다 그랬어. 그리고 더 좋은 건 우리가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쓴다고 하면 다 닦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것도 상관없다 했어. 그 대신 표면적을 갖다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좀 잘라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 그거 하나 다 있잖아. 파쇄식, 그거 우리가 파쇄라고 그래. 근데 파쇄는 사람이 안 하잖아. 기계가 갈아버리니까 상관없지.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지금 저 진짜 잠깐만 볼래? 이거 여기 너네 이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건데 이거 뭔지 알지? 여기 표면 라벨이 없어졌잖아. 원래 라벨이 포장 라벨이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돼 얘는. 너네 플라스틱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총 몇 종류가 있냐면 7종류야. 근데 7종류 다 구분해서 버릴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사용의 한계가 곧 올 거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도록 투명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돼 앞으로. 법이야 법. 강력하게 시행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버려지도록 회사에서 먼저 움직인 거지. 진작에 포장 라벨을 버릴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도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 광고가 없어도 좋아. 여기 저거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또 하나 접착제야. 잘 떼져 안 떼져? 안 떼집니다. 자, 또 혹시 궁금한 거? 얘기가 너무 장황하게 벌어졌지?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집에서 연습해서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개요소 쓰는 데는 진짜 이렇게 다 써먹을 수 있어. 여기서 절대 이 범위에서 안 벗어난다. 이 맥락 삼각형에서. 이거에 대한 서로 연관성이 왜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주어지는지 이해돼? 자, 그러면 30분이 남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잘 몰라.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할 거기는 하지만 아무런 어떤 힌트도 안 주고 여기서 자율주행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 가면 이 중간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논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본론까지 말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서론 파트 있지? 서론 파트까지만 우리 한번 시간 내에 한번 적어볼까? 서론 파트까지만. 지혜야. 너네는 저번에 그 썼던 자율주행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서론 파트에 대한 걸 보완하는 걸로 바꿔서 해. 그거 참고로 해가지고.